교통정보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오늘은 국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동일대학교 김태환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언제나 젠틀한 우리 김태환 교수님.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방금 전에 예,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꼭 마친 것 같거든요. 이 소식 먼저 신속하게 해주시죠. 현지에서는 지금 벌써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네. 11월 8일 날 미국의 상원 의원 35명 네. 그리고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36개 주지사를 선출하는 미국 중간 선거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네. 현재로 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중에서 16개 주 그리고 네. 공화당 소속이 주지사인 28개 주 가운데서 20개 주가 이제 새로운 주지사를 선출하는데요. 네. 사실 그 주지사는 뭐 연방 정치에는 그렇게 관련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현재는 100석의 상원 네. 의석 가운데서 공화당이 50,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50 그렇게 네. 해서 동수인데 네.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가지는 상원 의장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가지기 때문에 50대 51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위고 네. 하원에서는 435석 가운데서 3석이 거리된 상태고 22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거 바로 직전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나 기타 그 분석을 보면 대체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거고 네. 상원은 매우 박빙일 거라는 그런 것이 중론이었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또 정치가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아닌 것 이제 같아요. 네. 경제 문제가 아무래도 어느 그렇겠죠? 나라나 가장 큰데 네. 세계적인 경제 문제 또 미국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예. 박빙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상원 지금 정말 그렇습니까? 박빙이에요.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앱을 통해서 봤는데 네. 3시 15분 우리 시간으로 3시 15분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35석을 두고 투표가 실시됐는데 상원에서요. 네. 민주당이 10석, 공화당이 17석을 지금 얻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45석, 공화당이 46석 이렇게 됐었는데 네. 바로 지금 4시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네. 민주당이 전체 합쳐서 47석, 공화당이 48석. 그래서 네. 한 두 주 정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네. 거의 진짜 박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435석 전원을 교체하는 하원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217석, 네. 공화당이 지금 218석인데 이게 네. 한두 석이 왔다 갔다 지금 시간대별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네네. 하고 있습니다. 요 과반수가 218석이기 때문에 네. 218석을 넘기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를 통해서 뭐 후보들을 뽑는다는 건 똑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좀 많이 좀 다르죠, 그죠? 네네. 선거 제도가 좀 많이 다른데요. 네, 그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미국의 네.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50개 주인데 이 인구와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상원 의원을 보내서 네. 모두 100명으로 상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한꺼번에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원의 경우는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이거 인구조사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네. 이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상원은 6년입니다. 6년 네. 임기의 상원은 3분의 1씩 교체를 하고 2년 임기의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네. 선거할 때마다 전원이 네. 이제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으니까 네. 한 번은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하고 네. 나머지 한 번은 대통령의 임기 딱 중간에 실시가 돼서 주로 이 하원의 역할은 이제 상원의 이제 독주를 견제하고 네. 또 이제
집행부, 세금이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 권한이 이제 좀 비중 있게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 대통령 임기 중에 갖게 되는 지금과 같은 요런 선거들을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상당히 네, 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간 평가 성격이 커서 현직 대통령이 아주 인기가 있지 않는 한에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역사상 상당히 드물고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의 사례를 보면 흑인 최초 대통령으로서 미국인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많이 네. 받고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초임 시에 있었던 2010년 그리고 또 재임 시에 있었던 2014년 중간 선거에서 모두 아주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범 초기부터 아주 문제가 많았고 또 지지도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아직도 그 선거 패배를 이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정치적인 활동을 네.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또 물가 상승이나 이 경제적인 그렇죠. 어려움이 네.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투기에 팔 걷어붙이고 셔츠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네네네. 유세라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뉴스에서 트럼프 전 맞습니다. 대통령도 네네. 있었었고 지원 유세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네.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은 그 전통적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역임을 하면 네. 그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봉사나 지구촌의 공통된 그 관심사에 관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카터 대통령을 그렇죠. 보더라도. 네. 그런데 지난 트럼프 때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된 것도 사실은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네. 많이 했는데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부당한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으면서 네. 정치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이번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을 보면은 네. 직간접적으로 트럼프의 후원을 받는 트럼프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외신이나 기타 이렇게 저도 웹 서핑을 해보니까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하면 바이든의 레임덕이 당겨질 거고 그렇게 네. 되면 바이든의 출마가 출마? 좀 불투명하게 되고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네. 오히려 이전에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리매치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어쨌든 연임은 형편입니다. 아니니까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재미있는 또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후에 네,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참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잘 관찰해서 장단점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네. 이번 선거 결과 그럼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물론 이제 미 국내에서는 다르겠지만 이제 대외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또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정책들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전략 정책이라기보다는 네. 그 근간이 미국 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리를 해도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할 거라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까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최근 미국 국내 분위기를 보면 어느 쪽이든지 미국 중심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이런 노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그 행정부의 방법이 스타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거칠고 좀 더 네. 일방적인 수 있다는 그런 건 우리가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다면 네.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화당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이 어느 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의 정치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소위 당론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능력이나 그런 개성이 네. 그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불문하고 한국을 잘 이해하는 의원들. 친한적인 의원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넓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한국계 미국 의원들이 네. 많이 삼선 의원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도가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맨투맨으로 의원들끼리 교류도 좀 그럼요. 갖고 네네. 이런 거 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외교의 그 핵심이 되겠죠.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장기화되니까 네. 군수물자 재고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러시아하고 무기 체제가 좀 비슷한 중국이나 북한에 좀 군수물자를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상당히 이게 그런 일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밀히 제공하고 있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은 네. 러시아와 무기 거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짚고 네네. 싶은 거는 국제 사회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 붙는 이 그룹, 네. 또 러시아를 좀 두둔하는 그룹, 네. 또 중립을 그룹 이렇게 유지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세 네. 가지로 나누는데 네. 분명한 거는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국가들도 네. 미국을 두둔하는 국가들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그렇죠. 네. 두둔하는 그룹들은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국제 사회의 요즘의 분위기라는 분위기? 거를 우리가 네.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유발 국가라는 그런 이제 명찰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 아주 명확하게 세계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교통방송입니다.